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그러면 어려워하시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코로나가 지역 확산도 되고 여러 가지 항상 뉴스나 우리 문자로 받아보는 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마지막 모습을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보내드려갖고 되게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기사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애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벌써 눈물이 막 맺히고 계셔서 말씀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갖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빠를 되게 사랑했어요. 네, 아빠를 되게 사랑했고 아빠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정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 그 당시에는 삶의 의미가 이제 별로 안 느껴졌었어요, 당시에. 요즘 막 코로나가 막 한창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아프시고, 또 사망에 이르신 분도 자꾸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두 많은 분들이 그러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상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코로나로 만약에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혹시 누군가한테 옮겨서 그 누군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한번 들면 너무 갑자기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제 그러면서 막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 상상을 좀 해보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재 선생님이랑 이제 이거를 찍게 됐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위주로 좀 특히 우리 애들을 위시로 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겠죠. 네, 세상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분들께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이렇게 했던 건데요, 오늘. 이 상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누가 가족이 죽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되게 삶의 어떤 의미가 막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죄책감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되게 이성적이지 않은 죄책감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지 않았을까? 더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책하게 되고 또 동시에 자꾸 남을 탓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누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남을 탓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탓하게 되고 그런 비이성적인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런 생각에 좀 휩싸이셨나요? 기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2011년도 8월 31일에 돌아가셨는데 마침 제가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제 시험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죠. 정말 힘들었는데 꾸역꾸역 이걸 내가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러면서 어쨌든 하다가 또 하다 말다 이랬는데 거의 1년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1년간은 끊임없이 자주 눈물이 나와요. 그렇군요. 예, 특히 한 6개월 정도는 이 좀 살아야 될 이유를 좀 찾아야지만 살 수 있는 느낌. 6개월은 아주 심하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한 그 1년 정도는 또 이제 좀 계속 눈물이 나면서 힘들었고, 예. 그리고 한 3년까지는 계속 강하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 슬픔이. 한 3년 정도는 강하게, 8월 31일만 되면
되게 힘들고 울고 울적하고 그리고 아버지 그 임종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자꾸 후회되고 더 잘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죄책감 들고 이러셨던 것 같고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졌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또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애도 과정에서? 저는 당시에 마침 네. 그 상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상담 치료를 네. 이제 전문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서 뭐 그런 정신과 치료를 정신과 의사들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신분석적인 정신치료라고 네. 하죠. 좀 네. 전문 용어로는. 네. 그러니까 상담 치료를 네. 이제 받는 경우가 이제 네. 많이 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정말 상담 치료를 쭉 꾸준히 몇 년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겨내고 좀 잘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 치료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저 저는 네. 이 아빠 얘기를 한 거는 네. 이게 제가 나중에 제가 세상에 없을 때 이 네. 영상이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 남기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아빠를 사랑했고 네. 이제 가족이 그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슬프고 속상했지만 지금은 되게 어떤 아주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또 우리 아이들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겠죠. 이 영상을 남기고 싶으신 거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그럴까요?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니까 이 영상을 남기시는 거겠죠. 네. 역시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처음에 한 6개월은 굉장히 힘들고 한 3년까지도 힘드셨는데 그 과정에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받으시면서 극복의 과정을 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애도인지 어떻게 좀 구분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슬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막 침체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그 정신의학에서 좀 이걸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애도 반응과 병적인 애도 반응을 이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래서 정상적인 애도 반응에 이제 원래 예전에는 기간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달, 즉 이제 죽음으로 이별을 하고 나서 가족과의 이별 이후에 2달 정도 힘든 거는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다. 근데 이게 그 기간을 넘어가면 이거는 병적이다. 이제 그렇게 좀 예전에는 나눈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즉 기관과 상관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 우울증의 기준, 주요 우울증의 기준에 합당하면 이거는 뭐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2주밖에 안 돼도 그 증세가 너무 심하면 이거는 이제 병적인 애도 반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막 우리 돌아가신 고인을 그리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다. 나도 고인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울증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계속 웁니다. 계속 울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 계속 들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시겠네요. 일상생활이 그렇게 되면은. 어렵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예. 병원에 가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반응이 맞냐부터, 네. 그리고 내가 혹시 아픈 것 아니냐, 네.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질병에 걸린 게 아니냐, 그거를 꼭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 꽤 계시거든요. 네. 가족을 잃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잃어요. 네. 지금은 그렇죠.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 때문에 잃으시고 네. 또 저도 이제 아버지를 질병으로 잃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교통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정말 슬프게도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러네요. 것 때문에 그러네요. 가족을 잃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겪는 그런 그 슬픔과 애도 반응이 정말 다 제각각이고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좀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반드시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면서 그냥 기다려보자고 네. 이렇게 두시는데 그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까요? 되나요, 선생님?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범주, 즉 그냥 정상적이라는 건 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 건강한 상태의 그 애도 반응이나 그런 거는 시간이 해결이 됩니다. 슬플 때 울기도 하고 그렇죠. 좀 고인을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일상생활은 다 잘 할 수 있고 하던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그렇죠. 하시는 경우 잠도 잘 자고 잘 드시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면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때는 예. 시간을 좀 지내보면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일상생활에 뭔가 지장이 생기면은 그때는 병원 오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서 또 막 네. 눈물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지극히 건강한 애도 네. 반응에 네. 속한다는 거죠. 네, 맞아. 이사 원장님 진료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진료도 잘하고 또 네. 재밌는 일 있으면 또 웃고 네. 뭐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네. 하지만 네. 그 당시 제가 아버지를 잃고 그 초반에 제가 네. 많이 경험했을 힘들었다. 때는 네.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네. 딱 죽었으면 좋겠다. 네. 정말 그 생각에 이렇게 골몰해 있어요. 네. 그때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어서 네. 병원에 반드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네, 네, 네. 선생님은 네. 애도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네. 도리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한 적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적 있을 맞아요. 거예요. 예, 기억날 것 같아요. 뭔가 유지혜 선생님께서 네. 이 애도와 상실과 관련해서 네. 뭔가 좀 뭐가 있으시다. 네. 주제가. 네. 그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직업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왜 직업병이다 보니까 네. 생각 안 하다가도 갑자기 저분 혹시 약간 네.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 할 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주변에 조부모님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외에는 특별히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의 죽음을 아직 맞진 못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상실에 대해서 꽂혀 있을까 좀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동물을 아주 많이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한 8살, 9살 때부터 갑자기 키우던 닭, 뭐 고양이, 강아지들이 죽으면은 되게 많이 슬퍼하고 울었고요. 꼭 뒷산에 가서 제가 직접 묻어주기도 하고 혹시 그게 조금 자극됐던 그런 상실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나. 지금도 생각나는 11살 때 강아지가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경험이 이제 앞으로 나의 이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뭐 그런 전 단계 아닐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확 와닿는데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었겠다 싶고. 네. 그리고 사실 요즘 펫 로스라 그래서 그렇죠. 네. 사실 정말 많은 네. 분들이 또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정말 반려견, 네. 반려묘와 네. 이렇게 10몇 년, 20년 가까이 네. 이렇게 지내다가 네.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네. 그러면 엄청난 상실감을 또 느끼시고. 네. 되게 원초적인 상실감 같아요. 진짜. 그쵸. 그 예. 같이 키우던 동물들의 그 아주 그냥 직접적이고 친밀감을 잃는 거는 진짜 원초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되게 이제는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아마 또 시간 지나면서 또 기억나는 게 또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선생님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우리 자녀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고 영상을 끝내볼까요? 네, 네. 제가 원래는 24시간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오늘 마스크를 저 집에서도 끼고 자거든요. 그렇죠.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마스크 떨어졌네 막 끼고 자고 이럴 정도로 저는 요즘 굉장히 철저하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스크를 안 끼고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요즘 제가 죽음을 많이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게 됐을 때 우리 애들이 제 그냥 마스크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마스크 없는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뼈가 부러질 때도 있고 또 결핵에 걸릴 수도 있고 고혈압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질병을 이제 만나기 마련이잖아요. 안 그렇고 건강하게 살면 정말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것처럼 살다 보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오는 바람에 우울증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불안증이 올 수도 있고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그런 질병이 올 때 우리가 뼈 부러지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니까 금방 그런 어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을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정신적인 것 같고 마음의 문제일 것 같고 심리의 문제일 것 같은 그 질병에서는 병원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살다가 만약에 이런 힘든 증세가 생기고 하면 내과 가고 정형외과 가듯이 꼭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들러서 얼른 검사받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평생 그렇게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네, 선생님 너무 인상 깊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삼성역의 연세삼성 정신건강의학과 이선아 원장님을 만나 뵀는데요.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노후 과정에 대해서 아주 본인의 경험담을 잘 말씀해 주셔서 듣는 저도 되게 눈물이 맺히고 정말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비슷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삼성역에 있는 연세삼성 우리 이선아 원장님하고 얘기 나누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